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최진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남성의 빈뇨, 야뇨증, 전립선 문제 등을 치료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중년 남성분들이 활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약에 의존하거나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날 72세의 환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박사님, 저는 이렇게 살아온 지 50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분은 아픈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분의 삶의 질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위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위 습관이 심혈관 건강, 전립선 기능, 나아가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위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이전까지는 무해하다고 생각되던 습관이 신체에 해를 끼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경고 없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자위를 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고 그로 인해 에너지 성기 건강 나아가 장기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올바르게 조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무의식 중에 범하는 문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중년 남성을 위해 준비된 건강 정보와 조언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그렇다고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아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1. 음란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관. 최근 몇 년 사이 이 문제가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음란물은 여러분의 뇌와 몸이 쾌락하게 반응하는 방식을 은밀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남성분들, 특히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최 박사님, 요즘은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마치 제 몸이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평소에 음란물을 자주 보시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눈빛을 피합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게 해롭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60세를 넘기면 뇌 속의 도파민 시스템, 쾌락과 동기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극이 강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음란물을 자주 보면 뇌는 지나치게 많은 신호를 받아들이다가 결국 감각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이런 자극을 매일 혹은 매주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뇌는 점점 감각을 느끼지 않도록 재조정됩니다. 결국 부부간의 소중한 순간에서도 예전처럼 뜨거운 감정이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현상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과도한 자극에 있습니다. 뇌의 반응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이 감각 둔화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예전보다 감각이 무뎌졌다고 느끼시거나 연결감이나 만족감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원인은 바로 이 첫 번째 실수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실수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수 2. 화장실에서 자위를 하는 습관 처음 들으면 별로 해로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화장실을 단순한 배변 장소가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개인적인 해방 공간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잠을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이 위에 오래 앉아 있는 것,
특히 자위를 하는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해롭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원활한 혈류는 건강한 성기능, 전립선 기능, 그리고 사정 후 회복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변기에 오래 앉아 상체를 숙이는 자세는 골반 바닥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이 눌리고 골반적 근육이 긴장되며 연령과 함께 약해진 신경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60대에서 70대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패턴을 많이 보았습니다.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 후에도 잔감이 있으며 서해부 사타구니 주변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증상이 자위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십니다. 인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검사 결과와 진료 과정, 치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의 단순해 보이는 자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기능과 배뇨 기능 전반에 걸쳐 느리지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만약 지금 본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환경을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서 있거나 가볍게 기대거나 편안하게 누워있는 자세 등 골반에 압박을 주지 않는 위치에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 부위에 호흡할 공간을 주고 혈류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전립선이 조용히 압박을 멈춰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놀라웠다면 다음 실수는 더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으며 그 반복이 쾌감을 점점 무디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 3. 빠르고 급하게 자위를 하는 습관. 이것은 중년 남성분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압박 속에 살아오신 분들,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분들은 자위를 즐기는 행위가 아닌 빨리 해결해야 할 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체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더 이상 급한 상황에 잘 대응하지 못합니다. 한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 박사님,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천천히 즐길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 조급함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급하게 자위를 하게 되면 신경계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박수는 증가하고 혈관은 수축하며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행복감을 주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절정은 경험하더라도 몸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감보다는 허탈함이, 활력보다는 피로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빠른 자위 습관은 뇌와 몸의 쾌감이란 빠르고 얕은 것이라는 잘못된 패턴을 학습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감각이 둔해지고 흥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불과 몇 분간의 잘못된 습관이 여러분에게서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몸과 깊이 연결되는 능력 말입니다. 속도를 늦춰보세요. 순간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몸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줄 때 여러분은 여전히 그 충만한 감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숨을 깊게 쉬고 멈춰보세요. 더 이상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실수대 골반적인 구판디진을 무시하는 습관. 대부분의 남성들은 골반적은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근육은 특히 60세 이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몸속의 핵심 구조입니다. 골반적은 방광, 전립선, 그리고 생식기를 지탱하는 근육층입니다. 쉽게 발의 발기, 오르가슴, 배뇨 조절까지 모든 기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숨겨진 엔진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오랫동안 방치되면 여러 기능이 서서히 그러나 심각하게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60대 후반에 은퇴한 운동 선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이기도 했던 그는 성기능 저하로 고민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박사님, 저는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문제는 본인이 예전에는 강했던 골반 접근이 지금은 거의 잠든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 하복부에 쌓인 압박, 그리고 이 부위를 무시해온 결과로 그는 점점 감각과 조절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위를 하면서 골반 접근을 전혀 쓰지 않거나 오히려 복부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반복하면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지고 기능적으로 중요한 근육이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소변이 새는 현상, 배뇨 후 잔감, 발기력 저하, 오르가슴, 감각의 소실 등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됩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살짝 조이는 동작만으로도 감각과 조절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수, 자위 빈도가 너무 많거나 아예 없는 경우 이 부분은 많은 중년 남성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자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조용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혼란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언 속에서 6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외로움에 빠지고 무엇이 옳은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를 통해 느낀 것은 양극단 너무 많거나 너무 없는 상태 모두가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경우 습관적으로 지루해서 혹은 감정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자주 자위를 하게 되면 몸이 그 빈도에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전립선에 자극이 많아지며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친밀한 관계에 대한 흥미도 점차 사라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위는 더 이상 욕구나 필요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무감각하게 반복되는 습관이 됩니다. 신경계는 둔감해지고 감정적 생동감도 점점 사라집니다. 반대로 완전히 멈춘 경우 약물 복용, 건강 문제, 종교적 이유 혹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생각으로 아예 멈추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성기능도 지속적인 자극과 활동을 통해 유지됩니다. 오르가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성적 자극은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고 신경 말단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극이 너무 오랫동안 끊기면 감각 저하 무관심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정서적 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들에게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의식적이고 주의 깊은 자위가 이상적인 빈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빈도는 혈류를 돕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몸 전체 시스템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활력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규칙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나이의 몸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그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실수. 자위를 할 때 너무 강한 압력이나 과도한 마찰을 가하는 습관. 이것은 제가 중년 남성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목격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까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혼란스럽고 낙담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 박사님, 예전처럼 강한 느낌이 저녁이 없어요.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 감각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말들 뒤에는 공통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위할 때 너무 강한 힘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더 강하게 쥐거나 더 세게 문지르거나 단단한 표면에 기대는 등의 방식으로 자극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몸은 더 강하게 더 무감각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반대가 아닙니다.
음경의 신경들은 매우 섬세합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 더욱 민감하고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너무 강하게 마찰을 주거나 쥐는 힘이 과하거나 단단한 표면을 이용하면 조직 미세 손상, 탄력 저하 심지어는 피부 아래 흉터 조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시 음경이 휘는 현상, 혈류 감소, 자극 시통증 혹은 불편감. 이러한 문제는 단지 성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식기 자체의 물리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손상은 단 하루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누적되며 당신이 뭔가 달라졌다고 느낄 때쯤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각을 얻기 위해 싸우듯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성은 쾌락의 기쁨과 연결되는 감정을 점점 잃어갑니다. 자위는 긴장된 싸움이 되어버리고 즐거움보다는 의무감과 필요해야만 느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몸을 이완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감각을 막아버립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경직됩니다. 결국은 노력할수록 더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부드럽게, 더 여유롭게 하세요. 당신의 몸은 소중히 다뤄져야 할 대상이지 억지로 밀어붙일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방식을 바꾸는 당신의 선택은 미래의 당신이 진심으로 고마워할 행동이 될 것입니다. 실수. 감정 없는 자위 또는 목적 없는 자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가장 어려운 실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60대에서 70대 남성분들과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는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와는 무관합니다. 문제는 자위를 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많은 남성들은 자위를 단지 기계적인 습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감정도 온기도 없는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행위로요. 더 이상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정은 없고 존재감도 없으며 따뜻함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공허한 동작길 뿐입니다. 저는 60에서 80대 많은 어르신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분들의 몸은 아직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마음이 함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정적 단절은 정신뿐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정 없이 자위를 하게 되면 신경계는 쾌락에 대해 무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학습됩니다. 절정을 느끼더라도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과 연결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은 분비되지 않습니다. 결국 몸은 이완되지 않고 마음은 공허함만 남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흐릿한 기억을 스쳐 지나간 듯한 감정만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쾌락이란 결국 외롭고 조용하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의미 있는 감정, 집중력,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든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여전히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실수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되짚어보고 실제 변화로 전환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나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고 생명력을 되살릴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당신 자신의 전체 모습입니다. 당신의 몸은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매일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저는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수많은 훌륭한 남성분들이 속으로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탓하고 시간을 탓하며 때로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특히 성적 친밀감이나 쾌감, 연결에 대해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중년 남성들이 자위시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이 실수들은 게으름이나 무지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반복하면서 몸이 바뀌었고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전립선은 더 민감해지고 신경계는 압박과 무관심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며 그리고 마음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의미를 원하게 됩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 위로받고자 하는 것, 심지어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것 자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것은 자신을 방치하고 서두르고 연결을 끊고 예전에 맞았던 방식이 지금도 맞을 거라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가지 실수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음란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잘못된 자세에서 자위를 하는 것, 너무 급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행위하는 것, 골반저근을 무시하는 것, 자위의 빈도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것, 너무 강한 힘이나 마찰을 사용하는 것, 감정 없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이 모든 것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이도 욕망도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자신의 몸과 쾌락, 생명력과의 연결이 점점 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느릴지언정 반응하고 있고 예전 같지 않을지언정 당신의 관심과 배려 존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전 자동차처럼 운전 방식은 달라져야 할지라도 그 가치는 오히려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부드럽게 천천히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의도적으로 행동하세요. 습관대로 하지 말고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세요.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느끼는 과정을 존중하세요. 깊게 숨 쉬고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느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은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당신이 가진 관계들 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저는 많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분들이 새로운 활력과 친밀함,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은 나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도 그 회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삶의 순간에서도 당당하고 주도적인 존재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단순히 실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조용한 힘을 다시 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힘은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부드럽고 의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장 빛나는 날들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죠. 진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